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병철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대표께서 기고하신 칼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주소,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높은 해법은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정작 수익률은 임금 상승률보다도 낮아서요. 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최근 5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2.82%밖에 안 돼요.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8.69%인데 와, 이거 정말 큰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5년간 넣어뒀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퇴직연금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불어나는데 국민연금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차이네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그 칼럼에서는요, 가장 큰 이유로 현재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야 하는 이 구조를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대부분이요, 적립금의 거의 90% 가까이를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지금 우리 제도는 가입자가 금융기관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 이른바 계약형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입자가 직접 상품 바구니를 채우는 방식은요, 전문가한테 운용을 아예 맡겨서 굴리는 방식, 그러니까 1인 운용이죠. 혹은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굴리는 그 집합 운용 방식, 이런 걸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결국 개인이 직접 고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셈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이 워낙 안전한 것만 찾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칼럼 저자인 김 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 성향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국민연금 고갈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수익률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이게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든든한 두 번째 기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직접 상품 고르는 비중을 줄이고 전문가나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칼럼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1인 운용, 그리고 집합 운용을 좀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전문가, 여기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기술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제대로 자산 배분을 하자는 거죠. 그냥 원리금 보정 상품에만 묶어두지 말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좀 다양한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요,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국민연금처럼 뭔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수익률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국민연금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긴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국민연금이 워낙 높은 수익률을 내니까 우리도 기금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칼럼에서는 국민연금 모델을 퇴직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지적해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면서 정해진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최우선인 구조인데 우리가 주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DC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운용 성과가 바로 내 퇴직금이 되는 철저히 성과 기반 제도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거대한 기금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집합 운용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국 현실에 맞는 여러 기금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푸른 씨앗이라는 기금형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6.97%로 수익률도 꽤 괜찮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 푸른 씨앗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푸른 씨앗은 여러 가입자의 DC나 IRP 자금을 한데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이른바 집합확정 기여형 CDC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운용 성과에 따라서 각자 최종 적립금이 달라지는 방식이죠. 칼럼에서는 바로 이런 푸른 씨앗 같은 집합 운용 기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좀 경쟁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복수 기금을 도입할 때 어느 기금에 가입할지 결정하는 주체 있잖아요. 이걸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요? 네. 회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금형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뭐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그러면 계약형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감시나 관리 체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기금 설립 인가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또 운용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시스템, 이걸 통해서 부실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본이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 이게 상당 부분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 전문가나 집단의 운용을 맡기는 일임운용이나 집합운용,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다만 이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투명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논의가 구독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퇴직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저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 속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퇴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 권한 위임과 또 수익률 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